시황을 짚어볼 건데 테마주. 야, 여기 정리 잘 해놨네요. 요소수, 중국 폐렴, 정치 테마, STO, 빈대에다가 초전도체. 테마 장세 훨훨입니다. 지금 2,500포인트에서 증시가 멈춘 가운데 단기 차익 노리려는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 낸 자료에 따르면 회전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 그러니까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왔다 갔다 했던 종목 10곳 가운데 8곳이 테마로 나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뭐 나가고 있죠. STO라는 토큰 증권, 중국 폐렴, 요소수, 그리고 이 외에도 어떤 종목이 활발했나 이런 걸 보면 항상 이렇게 테마성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저도 요즘에 그냥 시장을 따라가야 되나? 그게 미스터 마켓을 따라가는 게 옳은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지금 요 상황에서는 12월 달엔 테마주 하면서 트레이딩하는 게 나을 것 같다. O. 아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지지부진할 때 시간을 같이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요거 사두고 그냥 손 떼고 멀찌감치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X. 테마주 투자 트레이딩 O. 아니다. 그냥 묻어놓고 쭉 간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OX. 황유현 팀장님은 묻어두고 가자. 그리고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트레이딩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유창희 대표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고 할 수 없으면 아예 그냥 뭐 주식을 조금 한 발 물러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덜하겠지만 다른 대형주를 묻어둘 만한 종목이 있나? 한다라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대차. 뭐 현대기아 당연히 묻어둘만 하죠. 네. 묻어둘만 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확 올라갈 만한 분위기는 당장 안 만들어진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년 뭐 하반기까지 보고 나는 그냥 꿋꿋하게 뭐 기아, 뭐 현대차 모아가겠다. 뭐 이건 나쁜 전략은 아닌데 이게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행동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다라면 결국에 이제 테마주 매매인데 또 테마주 매매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연속성을 좀 안 띠고 있다는 부분들. 저희가 서두에 방송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지난주부터 색깔이 좀 변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STO라 그러면 오늘 오른 게 내일도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면 이번 주는 오늘 오르면 내일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꼭 STO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테마주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폐렴 관련된 종목군들. 아침에 올라왔지만 오후장에 쑥 흘러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종목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강했었던 종목이 강한 게 아니라 오늘은 예를 들어 유유제약 같은 기업, 그러니까 뜬금포인 기업이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올라온 부분들이다 보니까 솔직히 어렵습니다. 지금 장세를 설명하면 우리가 여름에 막 초전도, 양자 컴퓨팅 막 나왔을 때 그때 그렇죠. 분위기랑 지금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재미있게 매매를 하실 텐데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이라면 뭐 대형주도 재미없고 뭐 중소형주도 잘못 매매하면 손실만 나오는 장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테마주 트레이딩이랑 진짜 안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그 장 개장 전에 뭐가 오르나 이렇게 막 뉴스도 찾아보고 그 종목들 움직임 봐요. 제가 따라가면 금방 또 윗꼬리 달고 내려와가지고 이게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테마주 매매하시려면 아예 그냥 내가 진입 가격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정해 놓고 그 자리를 돌파할 때 그냥 클릭하고 사는 거예요. 클릭하고. 그러면은 그게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종목을 선정해 놓고 그 가격을 정해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중국 폐렴이라 그래도 그 종목 안에서도 또 순환매가 되니까 그것도 두더지 게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종목군들을 딱 서치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한 50개 종목을 그 알람을 걸어놔요. 네. 가격을 정해놓고. 50개 종목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기서 알람이 이제 가격이 뜨잖아요. 네. 떴을 때 차트 보고 바로 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죠. 와, 이거 진짜 꾼들의 영역이네요. 뭐 이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제가 매매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종목을 이제 튀는 종목을 바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종목을 다 HT에서 놓고 못 보니까
핵심 종목군들을 알람을 걸어놓고서는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바로바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고 치면 지금 사실은 채팅창에서도 OX가 한 반반 정도로 갈리는 것 같아요. 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따라갔다. 그러면은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정하고 나와야지 이게 합리적이고 좀 일반적이에요. 일단은 만약에 한 5% 이상 났다. 그럼 계속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앞으로 9만 원 갈 테니까 오르더라도 계속 홀딩하는 게 아니라 테마주들은 딱 내가 목표라는 수익이 있잖아요. 네. 그게 뭐 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다르잖아요. 네. 그럼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비중을 계속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뭐 상한가를 갈지 뭐 100%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그 이후의 문제죠. 그리고 손절가도 짧게. 짧게. 네. 알겠습니다. 50개 알람 맞춰 놓는다고 하니까 허클님께서 50개요? 말만 들어도 정신없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그 일반 사람이 뭐 본업이 있는 사람이 이걸 하기가 그렇죠. 쉽지는 않죠. 진짜 쉽지를 않다.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요런 게 좀 정신없다 싶으신 분들은 황유현 팀장님한테 X를 들어주셨으니까 이렇게 묻어두고 가면은 이것도 사실은 조금 깨름직한 건 네.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언제쯤 요게 매기를 다시 줄까? 그리고 지금 코스피 위치가 내려와 있다면 조금 싸다면 그래요. 하면서 좀 그렇죠. 합리적으로 할 수. 또 2,500선이면 사실 막 절대적으로 싼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묻어두기도 좀 애매한 기회를 더 줄 것 같은 나중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단 말이에요. 황현 팀장님 어떠세요? 그 묻어둘 걸로 예상을 하고 버텼다가 오늘 좀 세게 맞은 게 LG전자 같은 종목. LG전자. 네, 그런 종목들도 오늘 조금 버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좀 물량준들이 나왔죠. 12월은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다. 역으로.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저 사실 X 들긴 했지만 저도 뭐 유청희 대표님과 비슷한 마음입니다. 예. 5 들고 싶었고. 근데 증권사 직원의 이제 고객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X가 맞아요. 네, X가 맞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로 지금은 꾼들 영역이기도 해요. 예. 소위 말해서 꾼 분들도 사실 수익 내기 쉽지 않은 구간이 왜냐하면 주식들의 스프레드 지금 호가가는 스프레드가 너무 막 벌어져 있고 막 이렇게 물량들이 팍팍 들어와야 뭔가 물량을 실어서 물량도 던지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구간이거든요. 거래대금 자체가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쉬시는 게 나은데 이게 그렇다고 종목을 막 떨어지는 주식을 사서 버텨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떨어지는 주식들은 만약에 내년 1월 달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예상대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올라올 때마다 다 물량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떨어지는 종목들을 사서 버텨라가 아니라 떨어지는 종목들은 오히려 손절매를 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정배열 상태, 중기 이상의 이평선들이 정배열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들 있죠. 예. 그런 종목은 버틸만해요.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것들이죠. 하이닉스 같은 것들은 버틸만합니다.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은 버틸만해요. 근데 그거 외의 종목들 이게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외의 종목들은 사실 조금은 그런 종목들에 하실 수 없다라고 하면 지금은 차라리 좀 떨어져서 어차피 1, 2주 매매해봤자 실익이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는 벌 수 있지만 또 하루는 또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니까 지금 차라리 떨어져서 지금 자료들 구하시다 보면 내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위 종목들 다 나오거든요. 그런 종목들 다 소팅해서 보시고 내년도에 주도 될 만한 업종들 한번 보시고 그 중에서 내년도 올 초에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이 어떤 섹터에서 나올까, 어떤 섹터가 올해 2차 전지와 같은 섹터가 나올까라는 걸 스터디하는 시기로 삼으시는 게 지금은 1월 달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그게 더 실익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LG전자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따가 저희가 또 주전부리로 준비를 해놔서 그거는 이따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는 이거예요. LG전자도 그렇고 루닛도 그렇고 네. JYP도 그렇고 반도체 종목들도 그렇고 그동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얘는 버티면서 올라가기는 해. 어느 정도 계속 추세는 안 꺾였어 하는 종목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게 조금씩 포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좀 걱정되거나 뭐 이상 현상 혹은 유의미한 현상이라고 보시는지 유창현 대표님.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주가 지수는 그냥 껌딱지입니다. 껌딱지? 옆으로 쭉 횡보하고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거의 한 달 지난 11월 중순 이후에 행보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 특히 이번 주에 보면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건 아니에요. 뭐 근데 루닛 같은 AI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보면은 좀 처참하게 많이 하락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2차 전지는 그나마 좀 순환매를 보여주지만 그 안에서도 못 간 기업들도 좀 있고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저는 솔직히 AI 관련돼서 충분히 매기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AI 전혀 매기가 못 돌아오면서 하락을 보여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좀 믿음을 줬다는 게 깨졌다는 건 아니지만 예. 일단 시장 대비 좀 하락이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조금 보수로 봐야 된다. 로봇주들도 엄밀히 따지면 두산 로보틱스만 좋았지 나머지 로봇주들이 좋았나라고 본다라면 그렇게 좋았다고 말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테마 장세가 지금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좀 소외를 받는 기업들 또 그동안 많이 올랐다고 인식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네. 매도가 좀 세게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때요? 사실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저는 루닛이나 JYP나 뭐 그리고 반도체 HBM 종목들, 온디바이스 종목들 얘는 죽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반도체는 안 죽었죠. 그냥 쉬고 루닛 죽었습니까? 아니 쉬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언젠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좀 올라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1월 달에는 그러면 네. 얘네들을 그냥 사고 시청자분들도 편안하게 그냥 12월 크리스마스도 있고 네. 가족분들이랑 보내면서 여행도 좀 일찍 가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신년 계획 준비도 하시면서 좀 아예 쉬면 1월 달에는 그래도 좀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황교안 팀장님부터? 네. 1월 달에 괜찮다? 네. 이거는 뭐 12월이 안 좋으면 1월 달 좋았던 거는 거의 이것도 필승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오. 대신에 12월이 좀 그러니까 9월 달, 10월 달 힘든 거랑 12월 힘든 거랑은 좀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요? 9월 달, 10월 달은 하락으로 힘들죠. 이번 올해가 딱 전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은 지루해서 힘들죠. 오늘 시계를 제가 몇 번을 봤는지 모릅니다. 원래 증권사 직원들이 이게 하루는 엄청 짧아요. 예. 사실 아침에 딱 장 개장하고 아침에 회의하면서 오늘 뭐 할지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다가 딱 장 개장하고 막 전화 받고 하다 보면 점심시간. 또 치고받고 하다 보면 장 마감하고 마무리하고 하다 보면 퇴근 시간. 하루는 엄청 짧습니다. 근데 유독 몇 번은 한 1년 중에 몇 번은 시계를 쳐다볼 때가 몇 번 있어요. 진짜 지루할 때. 퇴근하고 싶다. 그죠? 아니 왜냐면 시장도 가만히 있고 종목 변동도 없고 내가 여기서 뭐 전화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고. 왜냐면 다 고객들도 연말 되면 뭐 기관 투자자나 네트워크에 있는 연락한 사람들도 다 네. 휴가 가고 다 없어요. 파트너들도 다 없고. 그러니까 지금이 다 대부분 이런 심리입니다. 심리이다 오늘 보니까 하루는 여기 오시는 게 제일 신나는 일이셨군요. 오늘 언제 가지? 웬일로 일찍 네. 오셨어요? 아니 대본 준비할 때도 진짜 오늘 할 말이 없다. 왜냐면 테마주들 뭐 얘기하면 뭐 있겠지만 사실 뭐 거창하게 들을 맛이 사실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은 대신에 이렇게 좀 지루하면 12월 크리스마스 전후, 그러니까 지금 모아놨던 현금들 크리스마스 전후에 쏘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12월 지지부진하면 1월 재밌으니까 조금 그 부분에서 초조해하지 마시고 시간 투자하면 그렇죠. 좋을 것 같다. 유창현 대표님 동의하세요?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좋게 갈지 안 좋게 갈지는 봐야 되는데 변동성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위로 쭉 뻗어가든가 아니면 반대로 아래로 좀 아래로 크게 좀 하락을 하든가 눌림이 나오든가 할 수 있는 장세가 1월 달 12월 말부터 좀 분위기가 포착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방이라 그러면 네. 진짜 적극적으로 주식을 중대형주로 포트를 담는 거고 그게 하방이라 생각이 된다라면 정말 적극적으로 오케이. 현금을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 중에서 내년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좀 화려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좀 노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확신에 대해서 그렇게 막 100%가 아니니까 조금 현대차 어떻게 아니죠? 자동차요? 자동차를 그렇게 귓속말로 저한테 비밀 정보처럼 이야기해야 될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자동차.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아두고 1월을 보자라는 종목 딱 하나씩만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창현 대표님. 현대차 빼고. 만약에 대형주 중에서 담아두고 본다라면 네.
결국에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어.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본다라면 그것이 실패를 하더라도 손실은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본다라면 기아 기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반도체 쪽에서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기아 이러면 1월 달에 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황혜연 팀장님은요? 그럼 전 삼성 전기 삼성 전기 하고 요즘에 좀 안 좋죠? 아니요 그래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좀 좋아지고 좋아지고 있어요? 전기하고 그러면 저는 바이오 중에서 SK 바이오팜 한 번 더. 오. 오늘 이제 돌파가 나오는 듯했는데 결국 또 윗골이 달았거든요. 예. 이런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이 좀 있어주면 좋은 결과가 내년에는 좀 기대됩니다. 따상의 공모주 따상의 원래 시발점이 SK 바이오팜이었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SK 바이오팜 그리고 하나는 더 뭐였죠? 삼성전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 요 종목은 1월 달에 부활할 수 있을 것 같다. 신년을 뭔가 나랑 같이 힘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으시면 한번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